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은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소식은 오늘도 들려오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소득의 한 35%를 전월세 금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갈수록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만큼은 또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좀 성공적인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노력할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둘게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797-0300번으로는 문자 보내주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네. 대표님께 네.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 네, 이거 수익형.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 뭐 업무용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좀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예, 진짜 예. 상황 괜찮은 건가 좀 봐주세요.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오는 호황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분양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점점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뭔가 해결책을 돌파구를 한번 해결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적은 금액 갖고 A급 자리를 산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사실 안 맞는데 무리를 융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혹시나 이제 그 아파트가 세대수가 다 입주하기 전에 상가가 먼저 분양이 돼가지고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기간이 한두 달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라도 자리가 아파트가 주르륵 다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자가 가장 베이스층인 수요자가 없을 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가운데, 만약에 임차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높이 잡히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가 시장이 보통 7억에 요즘 뭐 5천에 한 250만 원 정도 기본을 잡고 계시는데, 분양을 받으실 때는 주위에 어떤 세대들의 동선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꼭 상업지구가 아니더라도요. 근생지구 들어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단지내 상가하고 좀 다른 얘기죠. 근생지구를 갈 때 보통 한 200에서 300평 정도의 필지가 5필지 정도가 있는데,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까지는요, 그냥 생각 없이 하셔도 7억이다 그러면 한 1, 2천 세대가 있고 주위에 다른 근생이 없다 그랬을 때는 투자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필지부터는 이제는 거리 제한이 있죠. 우리가 임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필지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상가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 일반 사람이 분양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주의할 점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게 어려워서요. 시장 분명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붙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시라는 거고요. 자, 이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가락시형 1차 13평짜리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동호수 추첨 앞두고 있는데, 예, 제가 매도를 해야 할지, 그냥 끝까지, 입주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예. 판단이 잘 안 서서요. 예. 예,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주셨어요. 가락시형 화재의 중심인 아파트입니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형 아파트 지금 인기가 엄청난데, 이 물건을 언제 매입하셨나요?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매입 가격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3억 1,500에. 3억 1,500대. 예. 지금까지는 지금 굉장히 한동안 슬프셨다가 요즘에 많이 웃고 계시겠어요. 그죠? 예. 권리가액이 한 4억 2, 3천? 4억 6천? 6천 정도? 아니, 제 거는 보니 권리가액 5억 300으로 나와 있어요. 5억 300이요?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거래가가 꽤 올랐는데 프리미엄 예. 시장에서 얼마 정도 얘기하세요? 거래가가 5억 5천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네. 이제 그 13평형도 뭐 평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리가액을 굉장히 높이 받으셨네요. 보통 네. 한 6천대 뭐 이렇게 받으신 분들 계신데 뭐 네. 5억대면은 많이 받으셨고 시장에선 실제로 5억 5천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치자면 지금 매입한 가격에서 치자면 뭐 1억대 이상이 넘어간 거고 권리가액에서 치자면 한 그 5, 6천 정도 이제 가격이 뜬 건데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33평대를 분양을 받게 되면 지금 이제 그쪽 시장에서 이야기는 일반 네. 분양가는 뭐 2,600대 이상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합원으로 따지자 그러면 한 7억 2천대 이야기 하던데 그렇게 말씀 들으셨죠? 예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5억 한 500, 600 요 정도에서 나머지 분담금이 2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쵸? 2억 한 2천 정도. 그럼 예예. 나중에 이제 지금은 5천 정도 프리미엄 비었는데 지금 그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요. 프리미엄이 지금 다른 물건들은 거의 1억씩 붙어 있어요. 지금 그걸 매입하신 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 13평형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격에 지금 되어 있지만 더 작은 거나 큰 것들도 보통 1억씩 붙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자 그러면은 더 붙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를 계산을 했을 때 2,600대로 예상을 하게 되면은 8억 한 2, 3천 이상이 되게 되거든요. 한 8억 4천,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고 나서도 7억 2천에서 1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5천만 원 붙어 있으니까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4,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해 놓으시고서 관리처분 직전에 관리처분은 하셨지만 아직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나중에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파셔도 되고요. 지금 파셔도 네. 되는데 아직 한 몇 개월 정도 있다 팔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요게 그 어떤 게 있냐면 기다리시는 만큼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같이 분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매도해버리면 깔끔하게 손 털고 나오시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예. 아직 남아있는 숙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네. 숙제 때문에 내가 이 분담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잘 돌아요. 왜냐하면 지금 잠실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일단은 가락 그쪽에서는 1등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이 안에 편의시설이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 1등이고요. 가락 시장조차도요. 아주 신도시처럼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옛날의 가락동이 아니다. 확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으로 봤을 때 거의 그쪽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역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33평 아파트 10억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잠실 5단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2,900대에 오픈을 하느냐 3,000대에 오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락에 대한 아파트 가격도 꽤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조합에 들어있는 숙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 타고서, 그리고 나서 좀 과감하게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되는데, 이게 얘기를 제가 좀 드릴 수 없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네. 중요한 얘기를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 방송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지금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네네. 지금 이제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매도를 하시겠다면 아주 개운해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그 차익을 좀 보자고 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는데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네. 아직 몇 개월까지는 괜찮긴 해요. 예. 네. 시청자님 너무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세미나 한번 참석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여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어. 핑크빛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뭐 네. 엄청나요. 지금 바람이.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본인이 이제 뭐 감수한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좀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지만 또 매도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예. 조금, 속 시원하게 말씀 못 하시는 예, 뭔가가 있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좋아. 아, 이게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요. 이게 언제 파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다 팔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때 참 내가 잘 선택을 예, 했지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지금은 뭐 바람 투자 최고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가락시역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전화를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희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상도동 상도동. 센트럴 파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냥 한 2년 8개월,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예. 지금 매도 시점을 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한번 점검하러 갈게요. 상도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말씀 주셨는데요. 엠코. 네. 엠코 그 대표님 1등? 1등. 1등. 기억력 좋으십니다. 그렇죠? 예. 받아주세요. 지금 왜 매도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시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왜 매도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냥 갈아타기? 융자를 많이 해서 한번 융자를 할 때 지금 현재 전세를 연장하는 게 낫는지 8월에 예, 8월에. 그걸 아니면 매도를 해서 융자를 좀 갚는 게 나은지. 예.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네네. 일단은 이 상도동의 가격을 이렇게 주름 잡는 1등이 이 상도 엠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격이 이 지역이 떨어지면 엠코는 제일 늦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1등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이 2만 세대 이주에다가 전세 물건이 부족한 데다가 경기 흐름이 아파트로 지금 분양권으로 움직이면서도 입주할 주택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요. 지금 당장 매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해서 이유가 뭔지 체크해보고 지금 매도하고 여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다른 데로 갈아타기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 물건만 보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매도 않으셔도 괜찮겠다. 조금 더 있다가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도와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예, 제가 방배동 이수역 앞에 이수역 4번 출구 앞에 디오 슈페리엄이라고 상가를 하나 조그만 거 갖고 있어요. 어디요? 번지가 어떻게 되시죠? 디오 슈페리엄 1단지. 디오 슈페리움. 슈페리움. 네네, 1. 1. 그거 이수역 4번 출구 앞입니다. 방배동. 방배동 이수역 4번 출구요. 네네네. 디오 슈페리움. 기호 슈페리움. 그게 평이 어떻게 되시죠? 그 상가인데요. 네. 상가인데 지금 전용 면적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한 18평 정도씩 돼서 갖고 있습니다. 두 개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때 살 때는 15억에 샀는데 지금 뭐 나간 게 구천에 380 정도로 나가지고 있어요. 9천에 380.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1이에요? 1? 네네. 1층. 네, 1층. 2층? 1층입니다. 1층. 1층 전면이 얼마나 나오세요? 네? 전면 부분이. 전면 부분이 전용 면적이 한 두 개를 갖고 있는 두 개 합치면 38평 정도 될 겁니다. 38평 정도 되시고 전면은 그럼 네. 3.5m 두 개 합치셔서 한 7m? 7m 정도 되셔야 돼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임차 뭘로 주셨죠? 하나는 주얼리샵 줬고요. 예. 두 개를 쪼개서 줬는데 하나는 주얼리샵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음료수 대 이런 거로 줬습니다. 음료수 대 듀얼리사. 네. 자, 둘이 합쳐서 15억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상가 자체가 그 계단을 하나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보면 1층이고 위로 보면 지하인 것도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맞습니다. 코너 쪽으로 약간 두개 들어가요. 코너 쪽으로. 네네네. 자, 지금 조금 그 안타깝긴 한데 분양가를 너무 세게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받을 네네. 때. 그래서 지금 임차가 대비 지금 수익률이 너무 안 맞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떤 임차를 대신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상가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여기가 동선 자체가요. 수요자가 네. 그렇게 머물러가지고 놀아주는 곳은 아니에요. 이 4번 출구 쪽이. 네. 여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그냥 직장이라든가 회사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쪽이 네. 아니고 다른 방향이 더 활성화돼 있고 좀 안타깝지만 상가가 좀 크게 자리 잡혀 있으면서 주위에 그냥 뭐 식당 같은 게 1층에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코너짜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중심 상업지가 형성될 만큼 편안하게 돼 있지가 않은 게 계단도 또 이쪽에서 한 개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불편함이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가 1층 상가가 하나로 따지게 되면 7억 5천대 이상 7억 5천대 이상 되시는 건데 지금 네. 합쳐갖고 9천에 350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원래 한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면요. 5천에 300대 이상 나오셔야 돼요. 원래는 요 정도 원래 상업지.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걸로 봐서 주얼리 샵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임차 종목이 들어갈 게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옆에 그 음식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전용한 그쪽에서 주얼리 샵 같은 경우 아예 조그맣게 들어가는 게 맞고 임차가가 네. 맞으니까 지금 들어간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식당 음식 음료가 들어갔다는 것도 그 평형에 사실은 여기보다 조금 더 뒤에 먹자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코너짜리로 그냥 상가 가격대가 맞으니까 눈에 보기 좋으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임차 종목을 바꿔서 최대한 그 임차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나의 상가 가격을 조금 낮춰갖고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 코너짜리 되게 좋은 자리 같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게 상당한 큰 단점이고 또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코너짜리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그럼 판매를 매각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인가요? 저 매각이 훨씬 낫죠. 예. 아니면은 지금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적절한 임차가 들어올 수 있게 시장 조사를 해서 임차 자체를 아예 바꿔야 돼요. MD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뭐 5천에 250이라도 들어오게끔 해줘야 7억 5천에 그나마 팔려도 팔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아쉽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안타깝습니다. 상가 예. 1층이면 또 무조건 또 좋은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예, 또 그렇지 그런 게 않죠. 아니네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도상의 전면이라 그래가지고 코너에 했는데 아파트가 뒤로 앉은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들어설 때. 그러니까 네. 코너라서 되게 좋아서 들어갔는데 아파트는 다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잘 하셔야 그럼 사람들은 돼요. 저쪽 뒤쪽으로 다니니까요? 글로 안 다니는 거죠. 아. 저 앞쪽으로 다니는 거죠. 예, 뭐 그런 예. 경우도 있고 사실 이수역 쪽이요 사거리 코너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외려 이제 더 내려오셔가지고 남성 역이라고 또 있어요. 아마 그쪽하고 뭐 그런 쪽은 되게 강한데요. 네. 외려 여기는 사거리 코너가 아예 8차선처럼 아예 다 이렇게 찢어져 있게 되면 상권이 4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차라리 4차선이면 2차선이면 더 좋고요. 상가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 안에 못 들어가요. 수요자는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도로가 넓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도로가 넓어지면 상권이 4개로 완전 분리가 되면 여기도 놀보쌈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놀보쌈 여기도 빵집 들어가고 여기도 빵집 들어가고 완전히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 지역에 대한 동선이나 사람들의 쓰는 거나 이런 걸 지켜보고 그 수요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물건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 식당이 이쪽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그 위쪽으로 지금 지도상 잘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동선이 좀 분산되어 있는 곳은 또 다른 또 전략을 써야 되는데 마냥 상가 1층 코너 완전 좋아 이거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 여러분들 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수원에 예. 이부 하늘채를 살고 있는데 위브? 두산 위브? 예, 하늘채? 두산 네. 이부 하늘채. 예. 예. 그래서 요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 괜찮은지 네네. 한번 갈아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한번 상담 좀 드렸어요. 아, 네. 수원 어디에 있는 두산 위브인가요? 매탄동. 매탄동에 있는 두산 예, 위브 하늘채라고 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메탄동. 예, 예.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지도 검색 중입니다. 메탄동. 네, 나왔네요. 메탄동. 두산이보 아파트. 두산이보 하늘채죠? 네네, 네네, 하늘채요. 하늘채. 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찾느라고 인사가. 자, 하늘채 몇 평이시죠? 39평이에요. 아, 39평. 39평. 예.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그죠? 예, 예, 높더라고요. 여기는 전세 비율이 되게 높고,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네네. 매도 타이밍을. 자, 여기는 지금 금리가, 이게 아파트 시장이 막 좋아지고 분위기가 뜨는 것 같지만, 요 시장이 금리가 한 번 더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더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 경제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금리를 한번 다운했다가 다시 올리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금리는 그 어떤 대비책에 대한 금리를 한번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갑자기 확 막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 2만 세대 이주랑 이렇게 섞인 거라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한국은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호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계속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냥 이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흐름을 잘 바람을 타란 소리인데, 그렇다면은 이 흐름에 타는 거를 지금 현재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우리 그 시청자분님 물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탄이 있죠? 예. 네, 그 동탄이 내년에 지금 이주 시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제2동탄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동탄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 빠져나갔으니까. 시점이 비슷한 시점이네요. 네, 지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올 네. 중반기 정도. 지금 몇 월이죠? 4월이니까 4월. 중반기 네. 정도. 그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몇 푼이라도. 그러니까 한 중반기 정도. 예. 네, 왜냐면 이게 그런 신도시로 느낌이- 다 빠져나가면 요게 잠시 또 이렇게 또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매도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럼 한 서너 달 정도? 한 6개월 그렇죠, 정도 그렇죠. 알아봐야죠? 그렇죠. 한 6월 전부터 해서 왔다 가을이? 갔다. 아, 그때가 그 전으로?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매도하고 나서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예. 신도시가 입주할 때쯤 되면 그게 다시 고스란히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내년에 이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원래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그러니까 빠지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러니까 예, 그런 2만 세대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네. 2만 세대가 없다면 빠지는다는 소리예요, 100%. 그러면 그렇죠. 지금 중반기 때부터 매도 타이밍을 자꾸 움직이시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요, 요거를 갈아타기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가고 싶은데, 네네네. 어떤 상품,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수원 쪽이 좋을 것 같은데. 노노노노. 수원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노. 중심부. 중심부로 오십시오. 무조건 중심부로 오세요. 네. 아니, 수원 살다 보니까 이쪽만 수원에 대한 바라보게 생각이 돼서.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예. 있냐면, 수원 같은 경우 통으로 만약에 이제 집을 짓는 거를 보시게 되면 막 새 거에다가 너무 예뻐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옆에 지을 땅이 또 많아요. 그러면 그쵸. 우리 사람은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새 거를 좋아해요. 임차인도 새 걸 좋아하고. 그러면 예, 예. 나중에 이제 땅이 서울 땅도 있고 수원 땅도 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건물은 없고 땅만 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임차인은 이제 구축으로 가지 않고 신축을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신축을 이기려면 임차가를 더 내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거든요. 얘는 60만 원 받았던 거 여기서 신축해서 60 받는다 그러면 나는 50 받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내 물건에 대한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쵸. 인플레 때문에 땅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서울의 땅가격, 10년 있다가 서울의 땅가격과 수원의 땅가격과 감정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 예. 결론적으로 수원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부에 투자를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수요자층의 특성, 옆에 지을 수 있는 땅, 서울 중심부는요, 수요자는 많은데 땅이 없어요, 땅이. 많이 지어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지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중공업 지역, 한강변,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뭐 성파구, 그리고
그 관광이랑 연결되어 있는 용산구 관리계획 지역이죠. 그리고 중구 이런 데는요. 지으려고 그래도 땅이 없어요. 땅이. 예. 네. 그런 데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오늘 몰리는 곳으로 오세요, 시장자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오세요.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입니다. 4월 18일 토요일, 4월 20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저희 알짜배기 매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이내우 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곳인가요? 네, 용산의 중심이자 이 앞으로의 교통의 요충지죠.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그 대형 개발 호재하고요. 그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 안에 그 신축 원룸, 효창동 원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창동 일단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매물은 손은경 이사께서 준비하셨어요. 이사님 어느 곳입니까? 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또 많은 곳입니다. 송파구죠.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한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향후의 기대 가치야 아주 풍부한 곳, 송파동에 있는 매물하고 그다음에 향후 또 지역적으로 교통이 또 여건이 좋아지고 주변에 새로운 업무지구가 생김으로써 임대 수요, 즉 인구 유입의 효과가 큰 지역인 암사동입니다. 세 가지 매물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열어보고 그 물건에 대한 매력도가 얼마나 높은지 함께 찾아볼게요. 첫 번째 매물요. 송파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이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네요.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손 이사님 매물입니다. 송파동에 있는 매물 추천 포인트 먼저 짚어드릴게요. 어떤 부분 꼽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는 그 강남 접근성이 바로 강남구의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송파동은 또 송파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대중교통망을 이용을 한다거나 차량으로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약 20분 내면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우수한 교통망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에 또 2017년에 9호선 3단계 구간이 연장이 개통이 되면 또 바로 본매물에서 3분 거리에 새로운 역, 송파역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우수해진다. 그래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향후 송파구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2 롯데월드죠.
서울과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로서 123층 규모의 높은 건물로서 새로 탄생할 곳인데, 이거 외에도 뭐 문정 법조타운이라든가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또 여러 가지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변에 우리가 이제 교통이나 교육 여건을 뭐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서 가장 핵심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급부상하는 것은 주위의 녹지 공간, 내가 도심지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풍부하냐의 여부를 또 굉장히 또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주변에 올림픽공원이나 속초노소 많은 녹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마지막으로서 또 좋은 포인트겠습니다. 8호선 석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송파동 하면 뭐 살기 좋은 그 생활 여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입지적인 여건 살펴볼 텐데요. 좀 자랑거리 좀 꼽아주세요. 네, 뭐 전철역 석촌역에서 6분 거리이기 때문에 전철로 서울이나 도심지에 진입하기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도로만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라든가 잠실대교도 가까이 있고, 또 송파대로나 뭐 오금로, 백제고문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잠실로에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녹지공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공원, 백제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43만 평 규모의 서울 시내 도심지로서는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이고요. 뭐 나무 숲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이나 산책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주변에 이제 2km 이내에는 뭐 문정 고척타운이라든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많은 또 이 개발 호재 등이 또 품고 있는 지역과 가까이 있고, 또 도보 3분 거리엔 또 방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주변에 이제 학군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송파 초등학교나 잠실여고, 방산 중고등학교 등 학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유흥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 어떤 교육 부분이라든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9호선 2단계 개통하고 난 구간이 한 잠실 운동장까지 연장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맞습니다. 3단계가 더 이제 개통이 된다면 이 지역 또한 그런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뭐 그 밖에도 호재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정리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예, 그 9호선 연장되는 구간에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지에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그 개발 호재는 제2롯데월드죠. 내년 말에 이제 123층 전체 규모가 올라간다 그러면 향후에 그 전체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2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것이고, 또 본 매물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정 법조타운, 또 동남권 유통단지와 물류단지가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새로운 그 직장인들에 대한 임대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송파동에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더욱이 그 송파구는 뭐 강남구와 강동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굉장히 크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 개포지구죠. 개포지구에서 또 송파동까지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포지구의 이주 수요도 넘어오고 있고, 더욱이 송파구에는 잠실 주공 5단지를 비롯한 향후에 2, 3년에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강동구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또 새로운 이주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송파동이 그런 재건축 이주 수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중심 지역에 있다라는 것도 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올해 6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이 건물의 특징들 살펴보시죠. 어떤 것들이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지상 6층 중 4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각지라고 하는데요. 양면 북측과 동측에 6m 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1층은 전체 주차장을 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기 굉장히 편안하고, 또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 통풍이 굉장히 좋은 호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1층에는 보안문 CCTV를 달기 때문에 보안수 굉장히 강화를 했고, 더욱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층수가 좀 높아도 충분히 이동하시는데 편안하고요. 향후에 이제 임대 관리할 때는 전문 임대 관리업체와 임대 관리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임대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걱정되는 것이 이 지역이 워낙 또 살기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또 제2롯데월드 올라오면서 많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지금도 접근이 가능할 만합니까? 예, 좀 오르기는 예전에 비해서 3, 4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향후의 기대 가치가 충분히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억 3,500만 원까지 예상이 돼서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에 3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대출 한 1억 8천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3천에 월 한 9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월세 수익 측면으로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이자 다 감안하고도 연 540만 원 정도의 순이익 또 이율로는 순이익 이율로는 약 8%에서 9%까지 예상이 될 수 있는 수익성 좋은 매물입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저희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매수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들 점검해 드릴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현재 이제 본 매물은 골조가 다 올라가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벌써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큰 위험성은 없지만 내가 이제 그 지역적인 측면과 그다음 매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현장 가셔서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각지라고 그러면 어느 쪽에 호수가 과연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보셔서 도면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하게 위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매물 살펴봤고요. 간단한 정보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지도상으로 조금 왼쪽으로 옮겨와 볼게요. 용산구 이번 매물 살펴볼 텐데요. 효창동 매물 대기 중입니다. 화면 보시죠.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5월 다음 달이군요. 다음 달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1층이네요. 전용 면적 21.38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훈 소장님의 매물이고요. 역시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것들 좀 꼽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용산에서 실 투자비가 2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은 효창공원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고요. 자, 이 지역을 보시면 저평가된 지역 이미지가 있다 보니 노후된 건물도 많고 개발도 시급하고요. 또한 이 개발 제한이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효창 4구역이 이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요 대비에 공급이 부족한 신축 원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 구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이 강남 진입이 한 15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 미건 이전 부지가 앞으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정비 사업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 한남 뉴타운하고요, 효창 4구역, 5구역, 그리고 재개발, 이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풍부한 유입 인구도 많아지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구하고요, 이 마포구 사이에 있는 이 본 매물은요, 그 삼각지 고가를 지나서 효창공원역에서 공덕대로 거기가 이미 75% 이상 그 오피스하고 아파트, 그다음에 주상복합 이미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에 보시면 이 용산역하고 서울역, 공덕역 주변의 그 편의시설 등 상업 업무지구, 그 원효대교로 자가 이용할 시에는 10분 이내에 여의도 그 금융 업무지구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좋고 직장 수요하고요,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로써 높은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용산구 안에서도 효창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뭐 교통면에서부터 등등해서 하나씩 체크해드릴게요. 어떤 특징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여기 지하철 효창공원역과 중앙 경의선 W 역세권 지역입니다. 지하철을 통해서는 신분당선, 이 용산하고 이 강남까지 이 예정대로 진행이 됨으로써 시간이 거의 3분의 1, 한 13분대로 대폭 줄어들고요. 그 강남권 진입이 매우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이 용산은 이 교통의 최대 중심지 KTX하고 1호선하고 4호선, 그리고 이 중화선과 지난달 27일 개통한 그 중앙 경의선 2호선, 3호선, 7호선, 그다음에 9호선까지 그 분당선까지 확승되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그 중앙 경의선이 개통 예정에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의선 지하화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요, 그
지상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편리하게 모든 그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대중교통으로 이 전 지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 도로망까지 이 한남대교하고 강변분로, 그다음에 원효대교, 올림픽대교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남하고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까지 10분 이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서울 중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번의 이 용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민족공원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거리고요. 인근에는 효천공원하고요. 그다음에 경의선 이 사업 지상 쪽 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상당히 녹지가 많고 풍부합니다. 그리고 진학률이 높은 명품 학군도 있고, 그 풍부한 교육,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생활권이 우선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족공원 개발지와도 그리 멀지가 않아요. 이제 걸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만한 곳에 매물이 위치해 있고요. 용산구 하면 요즘 개발에 그냥 바지잖아요. 뭐 전자상가도 개발되고 뭐 호텔 큰 거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호재 많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소장님? 네, 용산은 이 대형 개발 사업은 사실 그 시간이 지체됐을 뿐 무산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현재 그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에서 강남 20분단 연장 개통이 되면요,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되고요,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그 부동산 시장이 주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족공원이 그 2016년 미군 이전이 앞으로 땡겨지면서 인구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민간 투자 기업 개발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족공원이 국제업무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족공원은 2018년도에 그 일반인에게 일부 개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부지에는 그 업무 빌딩이 들어서고요. 그 캠프 부지는 2017년까지 그 입지 규제 지정으로 되어 있어 용적률 80% 이상의 그 고밀도 지구 개발 때문에 50층에서 60층까지 건물이 8동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그 용산의 그 역세권 주변에는요, 각종 대형 그 개발 호재하고요. 뒤쪽으로는 그 용산 전자내 그 부지널 터미널이 그 7성급 호텔 3개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공사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효창 4구역하고 5구역 그 이주 개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의 그 강변분로 지하와 그다음에 2017년 아모레 퍼시픽 그 본사 있고, 서울역의 그 대형 그 개발 사업하고요, 고가 공원화 등 이런 다른 고용 창출과 그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의 기대 가치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당장 다음 달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어서 지금 이제 한 달 전쯤인 거잖아요. 얼추 다 이제 지어졌고 마무리 공사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2015년에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6호선과 그다음 중앙 경의선 더블 역세권이 이 시공 면적은 22.14제곱미터인데 약 한 6.7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층 중에 1층에 위치한 이 매물은요, 오픈형 원룸입니다. 방 하나에 욕실 하나,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은 예전에 비해서 튼튼하고 그다음에 잘 짓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지하 구조이면서 2개 층으로 주차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5층 건물이지만 층수로 봤을 때는 고가 7층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높고 그다음에 채광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 입주민이 편의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CCTV, 현관부함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관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이면 매매 가격으로 접근 가능할까? 임대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자,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했죠? 네,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그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한 1억 2천 정도 가능하시고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월세를 전환하실 경우에는 2천만 원에 5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자를 대출을 실행하셨을 때 이자를 제하고 그 연수익률이 한 370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비가 한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8%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효창동 매물 이제 정보
대강의 정보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들 가장 유념하면 좋겠습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메리트가 적용되는 지역, 그 지속적인 상승세가 보이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용산이라고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장기적인 그 시장에는 이 용산 시장을 바라본다면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동쪽으로 움직여 봅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쪽에 있는 매물 하나 열어볼게요. 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네요. 올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리형 원룸입니다. 7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암사동 매물입니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손은경 이사님, 어떤 포인트 입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소액으로 안정적인 그 수익적인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라는 건데요. 강동구는 그동안 이제 강남권의 어떤 그 도심권의 베드타운의 성격이었는데 지금 탈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천호 뉴타운과 천호 송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면서 천호 대로변 쪽으로 많은 그 업무 상업용 빌딩들이 들어섰고 이곳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교통망이 추가로 확충이 되고 더욱이 새로운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꾸준한 임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가 암사역에서 잠실역까지 약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2롯데월드 타워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 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많은 그 임대 수요들이 10분 내에 있는 암사동까지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추가로 강동구에 새롭게 준비되는 많은 업무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와 또 임대 수요의 증가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 그래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 암사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돼서 주위의 개발이 점점 더 완숙화된다 그러면은 집가 상승으로 인한 그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고 또 임대 수요적인 측면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암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전철역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교통 편리한 곳을 꼽아 오셨겠지만요. 주변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봐주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초역세권입니다. 암사역에서 딱 나오면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초역세권에 있는 지역이고요. 또 주변에 교통망 굉장히 좋습니다. 천호대교라든가 올림픽대로. 또 그 주변에 그 여러 많은 도로망이 좋은데요. 그 특히 이제 녹지 공간도 많습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선사유적지, 천호공원도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도심 접근성, 또 서울 외곽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차량으로도 한 5분 내 거리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도 많이 있고, 도보로 3분 정도 거리 내에는 암사 종합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보기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주변엔 또 종합병원인 경희대 한방병원이나 한림대 성심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더욱이 학교가 또 바로 연접해가지고 도보로 3분 내지 5분 거리에 신암초등학교나 강동초등학교, 또 천일중학교, 한영외고 등 또 좋은 학군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더욱이 이제 추후 8호선 연장으로 남양주나 구리까지 연장이 된다면 그로 인한 임대 수요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개발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궁금합니다. 저희가 또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갈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호재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제2 롯데월드의 완공 효과로 인한 후광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전철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적인 측면보다는 전철로 시간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천호역 주변의 개발이죠. 천호 뉴타운과 천호 송내 균형발전 촉진지구
치구 우측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업무용 상업용 빌딩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지역과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대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이죠. 빠르면 올해 착공이 시작이 돼서 향후에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남양주와 구리까지도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그로 인한 임대 수요가 늘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있고요. 또 이제 베드타운이었던 강동과 새롭게 업무지구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덕동에는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준비되고 있고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또 강동 청담 산업단지들이 또 인근에 가까운 곳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케아가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입점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로 인한 그 호재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더욱이 이제 그 강동구도 그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덕주공, 둔청주공의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이미 고덕주공은 재건축 이주가 시작이 돼서 올해만 해도 약 5,000세대 이상이 이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둔청주공도 올해 이제 관리 처분을 해서 빠르면 내년에 이주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볼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는 점이 그러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연접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건물 한번 볼게요.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앞서서 분리형 원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분리형 원룸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네, 분리형 원룸은 이제 오픈형 원룸하고 대비되는 말인데요. 오픈형 원룸은 거실과 주방과 침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음식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음식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침실에서 같이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는 침실이 따로 거실과 주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층수는 이제 7층 중에 4층입니다. 10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향후 이제 1층에는 이제 CCTV와 보안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고 특히 이제 기계식 주차로서 지하에 기아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셔도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 또 옥상에는 이제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리비를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를 또 줬고요. 또 이 임대를 바로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등 모든 걸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취득을 하셔서 바로 임대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1층에는 그 1, 2인 가구들을 위해서 무인 택배 시스템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포인트가 1, 2인 가구들의 임대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전세로 투자했을 경우에 약 2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죠. 매매가 1억 7천만 원, 전세 1억 5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고 대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1,000에 월 70만 원 받으시면 약 9% 이상의 수익률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암사동 매물 정리할게요. 자, 방송 이후에도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